자, 페이지요. 98페이지요. 취득시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취득시효는 되게 간단한데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이제 알려면 우리가 중간에 몇 가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보셔요. 우리가 이제 취득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화평동이요.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여기가 등기가 갑으로 돼 있어요. 갑은요, 미국서 살고 있고요. 이것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해요. 어떤 점유하냐? 자주 점유요. 그 다음에 평온한 점유요. 그 다음에 공연하게 점유해요. 우리 방금 배웠나요?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배웠나요?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하게요. 여기서 20년간이요. 20년간, 이게 자주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죠. 지금 이 땅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니, 남의 땅을 어떻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이렇게요. 그럼 보면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경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경계도 우리는 보통 사고 팔고 하잖아요. 집 사고 팔고 할 때 우리가 대지를 측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측량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만큼이요. 남의 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은요. 이 사람 땅인데 이 사람 내 건데 이쪽이 가지고 있고. 이쪽은 남의 땅인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해가지고 몇 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집을 산 사람이 측량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측량했더니 경계가 이렇게 되니까 항상 우리는 토지는 지적도상의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요. 갑이라는 사람은 내 땅 돌려달라고 하겠죠. 이쪽. 너 이거 가져가고 내 땅 돌려줘 이렇게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나 이거 내가 이 집 산 지가 20년 넘었는데 집을 샀다는 것은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내 땅이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취득시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간요, 점유가 되면 이게요, 245조 제1항에서 법조문에 의해서요, 여기서 갑자기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정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내 앞으로 만약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등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년간 점유하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뭐죠? 시간 20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그걸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내가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이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시간이 흘러서 권리를 취득했다 이 말이죠. 취득했다. 이걸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취득시효나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구별이 되지만 실제로는요, 판례라든가 이런 데서 이걸 구별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얘기하든 시효취득을 얘기하든 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다 둘 다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튼 다 항상 어떤 구조가 돼야 돼요?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도 갑이고 점유도 갑이죠. 이때는 취득시효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시효는 등기는 누구? 갑. 점유는 누구? 을.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점유하지 않은 것도 있죠. 점유하지 않은 거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죠. 또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취득시효를 해. 지역권은 뭐냐면 앞에다가요,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써. 계속되고 표현이란 말은 이런 거죠. 지역권은요,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길인데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을이요, 갑이요, 여기다가 비닐하우스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가스가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 수 없으니까 이 갑이 을한테 얘기하죠. 땅 속으로 좀 가스가 좀 매립하자. 땅 속에다가. 그래가지고 가스가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 가스를 이렇게 공급받아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땅 속에 있으니까 겉으로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것을 표현되지 않았다. 표현은 겉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비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건 아무튼 땅 속에 매설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계속은 되지만 뭐는 하지 않았다? 표현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돼. 계속되면서 표현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권의 경우는요, 몇 년이다? 20년 이렇게. 저당권한테요, 등기를 안 하는 게 있죠. 등기 안 하는 거 뭐가 있죠? 점유권 등기 안 하죠. 점유권 등기 안 하죠. 그리고 또 뭘 등기 안 해요? 유치권.
유치권 등기 안 하죠. 그래서 유치권 점유권 또 안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쇼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뭐다? 여기요, 점유하고 등기다는 거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네요. 소유권은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네요. 점유하고 등기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 있네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질권 있죠. 질권. 질권은 그것은 동산이요. 동산. 이건 동산. 이건 우리는 부동산이니까 등기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질권은 동산에 관한 것이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 시효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뭐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러면 소유권은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죠? 소유권이 아니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주 점유란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요, 자기 소유도 되는 거, 자기 소유. 자기 소유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항상 취득시효는 뭐라고 그랬죠? 점유하고 등기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달라야 되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이제 갑이 있죠? 갑이 을하고요, 거짓말로, 가장 매매를 하죠? 거짓말로 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보통은 갑이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갑이 물건을 뭐하고 있다? 점유하죠. 이렇게 점유. 보통 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짜가지고 자기 아파트를요, 자기 친구한테 등기만 빼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점유는 누가 있다? 갑이고 이 사람 소유자죠. 그러다가 이 사람 갑자기 죽어버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식들 보니까 무슨 서류 같은 거 있으니까 다 불태워버리고요. 이건 누구 것이다? 등기부상으로.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면 계약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이 사람이 다 찢어버리고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 잘못하면 딱 어때요? 뺏기기 딱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좋다 그러면 내가 서류도 없어도 그런데 나는 이건 내 것이다. 내가 소유자죠. 소유자로서 내가 뭘 했다? 점유해서 몇 년이 지났다? 20년 지나서 취득시효를 했으니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소유가 되려면 점유는 누가 하고 소유자가 하고 등기는 누가 있고 을한테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런데요, 여기 봐봐. 이런 경우는 안 돼. 갑이 점유하고 갑이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돼, 안 돼? 판례가 이건 안 된다. 우리 시험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둘 다 나왔어. 우리 시험에. 알겠죠? 그래서 소유자 자신이 점유하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야.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봐봐.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요,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부분이 뭐예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래서 뭐를 못 하니까요? 등기를 별도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재산이 있거든요. 이 국유재산은 어떻게 하면 행정재산하고요, 일반재산하고 나눠져요. 이 일반재산은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되는데요, 행정재산은 남양주시청, 서울시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일반재산이 되는데 나중에 일반재산이 20년이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국유재산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 98페이지 맨 위에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권이죠. 1번 주체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이죠. 2번 대상은요, 점유 플러스 등기죠. 저당권 안 되고, 점유권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지역권은 뭐 때문에 된다? 계속되고 표현돼. 그 다음에 분묘기득권도 시효 취득이 되는데요. 분묘기득권은 평온하고 공연해. 왜요? 분묘기득권이 뭐죠? 써봐, 거기. 법정 지상권이에요.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법정 지상권, 지상권이죠? 지상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주 점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평온하고 공연하고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써 플러스 지료 X.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료 X, 이렇게. 자, 3번은요, 국유재산은 행정과 일반재산이죠?
일반 재산은 되는데 등기 전에 행정재산에 편입이 되면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기 소유도 가능하죠? 자기 소유도.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 소유자 갑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갑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 등기도 갑이고 점유도 갑이다.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만 잘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봐. 항상 취득시효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점유 플러스 등기. 항상 그런 구조가 돼요. 점유 플러스 등기. 자, 그림을 봐. 자, 그림은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가요, 을로 되어 있죠. 여기요, 90년이죠? 90년에서 여기 20년이 되죠? 20년 되면 어쩌죠? 2010년이죠. 그럼 여기서 2010년, 그러면 20년이 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 등기 청구권은 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구권은 여러분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10년이죠.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이때 10년은 점유를 뭐를 해야? 상실할 때부터 10년인 것이지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자, 이건 지금 무슨 말인가 봐봐요. 지금 을이요 90년에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은 20년이 될 동안 자기 땅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요 을이 20년 점유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중간에 갑이 한 번이라도 자기 땅을 가봤으면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가? 그러면 끝이에요. 그날부로. 알겠죠? 그럼 타주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이 20년 동안 점유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을은 갑한테요 법에 의해서 갑자기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는 20년이 된 때부터 원래는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10년이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021년이잖아요. 그럼 2021년이죠. 그럼 지금 11년이 지났잖아요. 11년이 지났어도 계속 을이 지금 여기서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요. 을이.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점유를 상실했다? 을이요 이 땅을요 병한테 팔아먹어. 병한테 팔면은 을은 더 이상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그때 을이 병한테 등기를 이전해 준 날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을이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 앞으로 등기해 줘야 돼. 점유를 이전해 준 날로부터 10년 안에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해 줘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몇 년? 10년. 점유가 계속되면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시효 이익을 포기는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을 제기했다가 중간에 을이 갑의 소유라는 것을 을이 알고 소를 치하를 했어. 소송을 치하했다 이 말은 자기는 더 이상 등기를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시효 이익을 20년 된 것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을 해요. 즉시로 소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여기 보면 무조건 등기청구권은 10년을 소멸시효 걸린다 그러면 큰일 나.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상실하면 바로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 시효 이익을 포기했을 때만 즉시로 소멸을 해. 그런데 이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을이 남의 땅을 점유했다가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 여러분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에게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봐봐요. 오른쪽에 맨 그림 봐봐요. 그림 보면 등기 청구권 있죠? 자, 그건 뭐다? 채권적 청구권. 점유를 계속하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를 상실하죠? 몇 년이다? 10년. 시효 이익을 포기하죠? 포기. 그럼 언제 소멸한다? 즉시. 누구한테 포기해야 된다?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해요. 맨 끝에요. 매수 제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 여기가 등기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산점 봐봐. 기산점. 언제부터 20년이냐 이 말.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20년 점유했다. 점유를 시작했다. 그것을 기산점인데 원래 이 기산점은 자기 멋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자기가 언제부터 점유했다는 것을 증명해서 그때부터 해야 돼. 중간에 갑자기 막 자꾸 바뀌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임의로 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계속 소유자가 지금 누구죠? 갑이죠. 그러면 여기서 을이요? 을이 계속 혼자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면 90년부터 2021년까지 몇 년을 점유했죠? 31년이잖아요. 31년 점유했으니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몇 년만 있으면 되죠? 20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란다? 나 그냥 2000년부터 점유했다가 할래. 2000년부터 이렇게. 그래도 몇 년이죠? 21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21년이니까 아무튼 20년만 넘으면 등기를 청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관계가 없다. 몇 년만 되면 된다? 20년만 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산점을 뭐로 정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없는데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맨 끝에 써 역산 가능하다. 역산 가능하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역으로 역산할 수 있다. 역으로 그냥 계산 뭐죠? 여기 봐봐. 이 사람이 2021년부터 거꾸로 세가지고 20년이 됐을 때, 알죠? 그래서 나 그냥 여기서부터 점유한 걸로 할래?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역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봐봐요. 2번 보면 이 사람이 이제 2번은 뭐냐면 밑에 그림 20년이 됐다가 이 사람이요 이걸 판 거예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파면 병한테 판 거예요. 여기 봐봐.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여기 잘 보라고. 우리가 아까 취득시효는 뭐라고 했죠? 취득시효 딱 하나만 알면 돼. 점유 플러스 뭐다? 등기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점유만 계속 공부하는 거야. 점유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등기를 공부할 거란 말이죠. 먼저 점유가 돼야 되잖아요. 점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기본서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냐, 책이. 점유 취득시하고 등기부 취득시가 있는데, 점유 취득시의 성립 요건 나오다가, 등기부 취득시 성립 요건 나오고, 점유 취득시 효과 나오다가, 등기부 취득시 효과 나오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서 써가지고, 이런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딱 하나만 보면 돼. 그냥 뭐냐, 점유하고 뭐하고만, 등기하고 딱, 지금 점유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몇 년 지났죠, 지금요? 20년 지났죠? 여기서 을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20년이 다 이 말이죠. 그럼 2010년이죠. 2010년. 여기서 몇 년이다? 20년이죠. 이렇게요. 20년이 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을이 갑한테 등기 넘겨받으면 되죠.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넘기는 거예요. 병한테. 점유를 병한테 넘겨. 그럼 병한테 넘기면 어떻게 한다? 2010년부터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를 진행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 받아가지고 병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을이요, 땅 팔았는데 그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이 병이요,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뭐라고 한다? 을한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가요, 여기서 1번 갑에서, 그러면 2번요, 을한테 오고, 그러면 다시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죠? 3번요, 병이요, 이렇게 을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원래는 여기요, 을이 들어가야 되죠. 왜요? 누가 지금 20년이 됐으니까? 을이죠. 이 을에 뭐라 한다? 채권이죠. 등기 청구는 채권이니까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서 병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고 병한테 넘겼잖아요. 이때 병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갑한테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거기 한번 보셔요. 자, 20년이 돼가지고 등기 청구 채권이죠. 점유 봐봐. 점유 승계. 병 봐봐. 병은 점유를 승계하면 아까 우리 뭐도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한다. 그런데 등기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승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병은 을의 권리를 뭐 한다? 직접 행사. 그러면 안 돼요. 을을 뭘 해서? 대위. 직접 동그라미 직접 행사 못한다고.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행사한다. 을을 대위해서 행사. 여러분 거기 옆에다 그림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을이 이렇게. 알죠? 갑에서 을로 와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갑에서 을로 왔다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위란 말이 그런 말. 대위한다는 말은 바로 내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이 아니고, 알겠죠? 내 앞으로 등기해라, 그 말이 아니라고. 누구 앞으로 등기해라?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이 말. 그걸 을을 대위한단 말이에요. 을 앞으로 등기해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을 앞으로 왔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래서 병은 을한테 뭐란다? 내 앞으로 등기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됐나요? 자, 지금 그 다음에요. 봐봐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한 경우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봐봐요. 밑에 그림 보면 이제 또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등기가요,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점유가 을로 되어 있잖아요. 을이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됐으면 이 사람은 등기 청권이 있잖아요. 등기 청권이 이 사람 등기를 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된다? 90년이잖아요. 언제부터냐? 90년부터. 이것을 2010년이요. 2010년에 등기를 했는데 90년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요, 90년에서 2010년까지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죠? 원래는 갑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2010년이 돼가지고 등기를 했는데 2010년부터 을이 소유자다 그러면 20년까지는 갑의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갑은 을한테 20년 동안 내 땅에서 농사 짓는 거 다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비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양육비 소송 같은 거 하면은, 남편이요, 급여하고요, 자기 아내의 급여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단 말이죠. 얘가 몇 살일 때는 얼마고, 몇 살일 때는 얼마고, 몇 살일 때는 얼마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훌쩍 커가지고요, 지금요, 얘가요, 7살이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한 번도 양육비 못 받아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언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때마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양육비가 다 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 일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겠죠? 매년 있잖아요. 매년 그 가정보험에서 표가 나와요. 올해는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 표가 매년 나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럼 과거의 표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죠. 그래 마찬가지로 이 을하고 그렇게 갑하고 있으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지금 누가 더 유리해요? 누가 유리해? 을이 유리한데 갑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등기가 되지 않는 상태는 갑이 유리하죠. 갑이 소유자니까.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여기 또 을이 여기서요.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어요. 임대. 그래서 임대료를 받았고요. 자기 것인 양이요. 여기다 또 이 사람 또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 사람 여기서 은행에다가 또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임대받은 것도 있죠. 건물을 철거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딱 등기를 딱 하면은 우리 법에서 뭐라고 했냐? 처음부터 그냥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 어때요? 그러면 이 을은 90년에 점유했다가 90년부터 이 땅의 소유자는 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여기 저당권 있죠. 봐봐. 이제 결론적으로 얘는요, 이 저당권자 은행은요,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리고 저당 잡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누구 땅에다가 지금 저당 잡았어? 을의 땅에다가 저당 잡았잖아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누구 땅에다가 저당 잡았어? 갑의 땅. 근데 등기를 하고 보니까 이때부터 을이 소유자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남의 엉뚱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 땅이니까 여기서부터 자기 땅이었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기는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땅 빌려줘가지고 받은 임대료 자기가 갖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물 자기가 갖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아직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돼? 미등기다? 아직 등기 않고 20년만 됐어. 20년만 됐어도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미등기라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요, 여기요 임대료 받은 거 돌려달라거나 건물을 철거하라거나 20년간 점유한 것이 불법 점유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미등기여도. 그래서 그러면 그 밑에 3번 봐봐. 완성 후 등기 전 갑과 을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자, 을이요 20년이 됐죠. 등기하죠. 소급해서 원시 취득을 하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에게 뭘 한다? 갑은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갑은 을한테요, 토지 인도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점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만약에 을이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없다. 그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하잖아. 매매요. 갑하고 매매를 하잖아. 매매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가져올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매매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서로가 권리와 의무가 서로가 서로한테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가. 그런데 취득쇼는요. 취득쇼는 비록 을이 남의 땅을 점유를 했지만 이 갑은 등기를 해줄 뭐만 있고 의무만 있고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만 있다? 권리만 있다. 권리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을이 갑하고 계약하고 나서 다시 또 병하고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을한테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 좀 해줘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할 때는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을은요 갑한테요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병한테 넘겼으니 병한테 등기 좀 해줘 이렇게 그것을 뭐한다? 통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만 있으면 통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대신에 또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고 이 사람의 의무는 상대방한테는 뭐다? 갑에 대해서는 뭐다? 권리가 되는 거잖아. 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권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이 그럼 뭐 한다? 알았어 그러면 너 말고 그럼 내가 병한테 그럼 등기해 줄게. 이렇게요. 갑이 뭐를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이 통지하고 승낙이 반드시 통지 플러스 승낙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 취득쇼는요. 갑의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권리만 있고 이 사람은 의무만 있기 때문에요. 을이 만약에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넘기고 싶어. 그럴 때는요,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3번. 등기 청구권은 줄거.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 거기 줄거. 통상의 채권 양도 방법, 거기 줄거 써요. 거기다 그걸 뭐라고 한다? 통지 또는 승낙. 통지 또는 승낙. 통지 그리고 승낙이 아니고, 통지 그리고가 아니라고. 뭐라고? 또는, 통지 또는 승낙. 이렇게. 무슨 이해됐나요? 통지 또는 승낙.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우리가 통지 그리고 승낙 그러면 뭐다? 그건 중간 생략 등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맨 오른쪽 봐봐. 여기. 지금요, 이제 을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려고 그래.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진짜 소유자는 누구냐? A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위조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면요, 이 을은 갑한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갑의 등기가 위조돼서 무효니까 말소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을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을은요, 이 A를 뭘 해서? 대위에서 A를 대신해서 일단요, 갑의 등기를 일단 말소를 하는 거예요. 말소를 해. 말소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가 A 앞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을은 A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갑이 지금 위조를 했잖아요. 맨 오른쪽. 갑이 위조했다고 돼 있죠? 위조하면 어떻게 돼요? 1번. 을이 진정한 권리자 A를 대위해서 A를 대위 주고요. 갑 등기를 말소하고 화살표 밑으로 까맣게 돼 있죠? 까만 거 화살표. 을이 진정한 권리자 A에게 이전 등기 청구 앞에다 써.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이렇게.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점유가 좀 어려워. 등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제 하나로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각, 점유가 을. 여기 90년이 뭐다? 기산점. 그럼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년. 20년 되면 여기서 뭐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이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뭐라 하게 되면 상실하면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청구한다. 시효 이익 포기. 시효 이익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한다? 누구한테 포기해? 완성 당시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가 지금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면 갑은 을에게, 갑은요 을에게, 갑이 을에게 미등기인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불법 점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알죠? 된다 안 된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돼 안 돼? 건물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철거 청구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을이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더라. 무효. 그럼 어떻게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대신해서 갑의 등기를 뭐라고? 말소하고 다시 내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을이 지금 20년 됐잖아요. 20년 돼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병에게 양도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을이 20년 점유하고 나서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겼다. 병한테. 그럼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한 거죠? 점유를 승계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자기 자신 앞으로 직접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렇게.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모든 것이요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장은 이제 우리가 점유를 봤잖아요. 이번에 뭘 보는 것이냐? 등기를 보는 거야. 등기. 막 그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가 보면 여기 이제 등기잖아요.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는 토지예요. 여기 이제 점유를요 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을이. 그래서 을이요 20년이 된 거예요. 그럼 20년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온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 말이죠. 채권 이렇게. 그런데 먼저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요, 을하고는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채권 채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왜냐? 만약에 이 사람이 채권자고 채무자다 그 말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돼. 채권 채무 관계면 타주점유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요 을의 시효 완성, 을이 20년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병한테 넘긴다. 모르고 병한테 넘겼다. 그래서 을이 갑이요 이걸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병한테요. 알고 넘겼냐? 모르고 넘겼냐? 그래서 알고 넘겼다, 모르고 넘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고 넘겼다? 그럼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 행위가 된다. 불법 행위. 모르고 넘겼다? 그럼 뭐가 된다? 적법 행위가 된다. 그래서 적법 행위. 그래서 불법 행위, 적법 행위. 그래서 여러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채무 불이행은 없다. 알겠죠? 그런데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 행위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을이 20년이 됐다는 것을 알면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의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남한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넘겼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넘겼다는 것은 갑은 여전히 이것이 자기 토지의 자신의 토지라고 믿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요 갑이 을의 완성 사실을 모르고 넘기면 그것은 병은 뭐죠?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을의 처분행위는 적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병이요 등기를 가져올 때 등기 가져왔잖아요. 좀 등기 가져왔을 때 을이 시효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져온 있고 모르고 가져온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해서 가져온 경우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을이 이 병이요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면서 가져왔어. 알면서 등기를 받았어.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요. 모르고 가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적극 가담하면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적극 가담할 때만 무효고요. 알든 모르든 무조건 등기를 가져온 병이 의뢰 완성 사실을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관계없이 무조건 병은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안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무효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 맨 위에요. 왼쪽 맨 위에 보면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이행이 없어요. 알겠죠? 뭐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그 다음에 갑이요 20년이 돼서 병한테 팔았죠? 갑이 을의 완성 사실을 알고 넘겼다 불법행위, 모르고 넘겼다 적법행위다. 적법행위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오른쪽 그림 봐봐요. 자, 이건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요. 일단 을이 20년이 됐잖아요. 1번 봐봐. 1번 갑이 병한테 넘겼죠. 병한테 넘겼죠? 그러면 병한테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을은요 봐봐. 을은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을은 20년의 채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은요 알든 모르든 소유자, 적극 가담 아니면 소유자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그 물권이 우선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을이 20년이 돼가지고 갑의 땅을 20년간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을이 갑한테요 등기를 해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을이요 갑이요 병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나는 여전히 뭐예요? 채권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죠. 그래서요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거기 보면 2번 봐봐. 2번 을은 병에게 X라고 돼 있죠? 그 X 거기다 써 등기 청구 X 이렇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병 봐봐. 병은요 을의 완성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알든지 모르든지 이 사람 누구다? 소유자다. 알겠죠? 선악불문하고 소유자에다 써 맨 끝에다가 가로 여기 닫고 물권이라고 써. 물권. 우리가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 그래서 거기다 물권 이렇게 쓰란 말이죠. 썼어요. 그래서 소유자고요. 그래서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갑의 배명이 적극 가담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갑에게 복기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그림에 3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3번? 복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기가 됐다 이 말이죠. 복기가 됐다. 복기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요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밑에 봐봐. 갑 앞으로 등기가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회복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병이 그냥 소유자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날 있죠? 그날로부터 다시 몇 년? 다시 몇 년? 다시 20년이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시 몇 년? 20년. 그래서 다시 2차 취득시효 이렇게.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요, 아니 그럼 뭐 어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갑 앞으로 등기가 된 땅을 을이 20년간 점유했죠. 점유해서 20년간 을이요 갑한테 등기해달라 했더니 을이 갑이요 병한테 팔아버려요. 병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을은 병한테 원래는 등기 청구하다 못한다. 못하죠.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요 여기 있다가 와가지고 보니까 지 땅을 사가지고 왔더니 엉뚱한 놈이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럼 병이 뭐란다? 이건 내 땅이니까 당신 나가세요. 그럼 이 사람은 이때부터는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 앞으로 100년, 1000년 지나도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다시 20년을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산 놈도 묻지마 투기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한 번도 여기 와봤다 안 와봤다? 안 와봤다. 그래서 다시 또 20년 갔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끔 이제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지방에 있는 땅을 자기 친구네한테 농사 짓게 만들었는데 그 집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거나 그러면 쌀 한 포대씩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럼 어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 농사 지어가지고 쌀 한 포대씩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면 자기가 농사 지어서 나한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죠. 그럼 남의 땅에서 인정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그 사람은 타주점유인 거예요. 100년, 1000년이나도 취득시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계약서나 받아놓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쌀 한 포대 보내고 정 안 되면 안 보내도 되고 이렇게.
그럼요, 계약서가 딱 있으니까 그 계약서에서 그 사람은 뭐다? 사용 차주가 되고, 무상이면은. 유상이면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다요, 건물이나 짓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플 수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못하겠다 제한하면 되죠. 우선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조건 뭐 되고 안 되고 이게 떠나가지고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도 묻지마 투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 20년. 그러니까 기산점을 함부로 잡지 말라 이 말이죠. 아까 내가 말했죠. 소유자가 똑같으면은 기산점을 어디든지 둘 수가 있지만, 만약에 소유자가 바뀌면요, 기산점을 마음대로 동원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요, 이게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돼 있고 점유가 을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17년 만에요, 갑이 병한테 점유를 등기를 넘긴 거예요. 17년 만에. 그러면 20년이 지나서 등기가 넘어가면 이 사람은 소유자니까 채권자는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17년 만에 병으로 넘어가면 이 사람 소유자죠. 근데 을은요, 을은 누구예요? 을은 그냥 단순한 점유자일 뿐이고 아무런 권리가, 등기 청권이 없는 거예요. 등기 청권이 있으려면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이요. 근데 지금 몇 년밖에 안 됐어? 17년.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갔죠? 여기서부터 다시 몇 년 채워야 돼요? 3년을 더 채워. 그러니까 3년을 더 채우면 몇 년이 되죠? 20년.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나머지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된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다시 몇 년이 있어야 돼요? 20년. 그러면 우리가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이전했는지 20년이 된 후에 등기가 이전했는지를 알려면 언제부터 점유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뭐란다? 기산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나 90년부터 점유했는데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20년 딱 됐어요. 그런데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럼 다시 몇 년 있어야 돼? 20년.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바보지 되냐는 거죠. 야, 21년에 점유했다 하지. 아니 91년에. 그럼 91년에 점유하면 몇 년밖에 안 돼요? 19년. 몇 년만 있으면 돼? 1년. 1년만 있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다시 가가지고 우리 갑한테 나 그냥 91년부터 점유한 걸 할래.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밑에 한번 봐봐요. 가운데 2번. 20년이 뭐가 되기 전에요?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했죠. 20년 되기 전에. 그럼 나머지 몇 년만 채워? 30년만 채워서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돼 있죠? 아니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압류, 가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도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야.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다른 시험에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압류나 가압류는 왜 그러냐? 금전채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것은 점유를 중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돈 빌려준 거 못 받으니까 그 토지에다가 등기한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5번. 5번에 N쪽 그림만 중요해. 5번에 N쪽 그림. 5번에 뭐 N쪽하고 오른쪽하고 신탁법상 신탁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N쪽이 중요한데요. 봐봐요. 지금 3번하고 4번은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봐. 여기 3번, 3번 이런 거 봐봐. 여기 우리가요 20년이 됐으면 소유자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여기 20년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때 이 땅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일 때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한 거예요. 20년 돼가지고. 그래서 갑이요 갑자기요 을이요 등기가 딱 들어온 거예요. 소송이에요. 등기해달라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이 딱 보니까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20년 되고 나서 등기를 가져가면 그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미등기인데요. 20년이 되고 나서 갑이 여기다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를 이렇게 보존 등기를. 그러든지 말든지 미등기일 때 소유자가 누구였어? 등기하면 소유자가 누구예요? 동일성이 있죠? 동일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있고 점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등기가 갑이에요. 점유가 을인데요. 갑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 20년 됐는데 20년이 딱 돼가지고 등기달라고 했더니 갑이 놀래가지고 사망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속은 뭐다? 포괄승계죠. 그래서 갑이나 병이나 똑같은 거예요. 포괄승계 똑같아. 그러니까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가 더 중요해. 밑에 왼쪽 거. 신탁법상 신탁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기가 갑이잖아요. 점유가 을이잖아요. 이러면 알아야 될 게 이 사람이 누구냐? 수탁자인 거예요. 수탁자. 근데 얘가 20년 됐어. 20년 돼가지고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했더니요. 이 갑하고 병하기죠. 병이 신탁자예요. 신탁자. 여기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이 뭐가 됐다? 해지가 됐다는 거. 해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해지가 됐다. 이런 봐. 만약에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무효이다. 무효가 되면 해지란 말이 없어요. 무효가 되면 해지가 없다고. 뭐가 돼야지 해지가 있다? 유효가 돼야지 해지가 있어. 유효가 돼야지. 갑하고 병하고 유효가 돼야지 해지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잖아요. 그러면 신탁자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신탁자가 소유자인데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잖아요. 해지가 됐죠? 그럼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누구로 넘어가요? 신탁자로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면 이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등기가 된 사람은 갑이었잖아요. 갑이 소유자였는데 지금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었죠? 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뀐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요. 이것이 두 번이나 나서 우리 다 기출문제 두 번 다 풀었죠. 우리 기출문제 해설할 때 다 풀었어. 그때 뭐냐면 여기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등기 청구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신탁자는 명의신탁이 해지되는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요. 자, 재밌는 말 나왔죠? 명의신탁이 유효임을 전제. 해지란 것은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란 말이죠. 맨 밑에 보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신탁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신탁자 병은 시효 완성자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번 다 시험에 났어. 두 번 다 시험에 났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그 글자, 이 글 있죠? 이게 두 번 다 우리 시험에 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위에 건 주어가 누구예요? 을이죠. 밑에는 주어가 누구예요? 병이죠. 그러니까 병을 주어로 해서 물을 때는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시효 완성자 을을 주어로 물어볼 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지금 현재 소유자니까? 병이 소유자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5번이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연속 나왔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이 이제 대상청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건 뭐 되게 간단해요. 대상청구는요, 우리가 이런 대상청구에서 나와, 채권법에서 나와. 채권법 대상청구 또 한 번 나와. 여기 등기가 갑이잖아요. 여기 점유가 을이잖아요. 을. 자, 그럼 봐요. 여기요. 이 사람이 지금요 20년 됐어. 20년 됐어. 그래서 을이요 20년이 됐어. 을이 1번. 그래가지고 을이 갑에게요 등기에다가 등기 청구를 해. 등기해 주세요. 등기 청구를 행사를 했어. 을이 2번. 그랬는데 여기요 갑이 이제 을한테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이 땅이 3번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수용이 됐다는 것은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네 번째요.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이 보상금을 뭐란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기 봐봐. 원래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를 하기 전에 수용이 돼가지고 먼저 땅 대신에 뭐가 나왔죠? 대신에?
보상금이나 돈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보상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죠? 왜요? 어차피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20년이 돼가지고 등기 청구를 행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갑은 을이 완성한 사실을 모르면 병한테 넘길 수 있다, 없다? 적법, 불법? 적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해, 봐봐. 그러니까요, 을이 아무리 20년이 됐어도 을이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료만 열심히 수집하고. 그 사이에 서울시에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요, 그 사실을 알았어, 몰랐어? 몰랐죠. 그러면 보상금은 갑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수용이 되기 전에,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그럼 이제 갑이 알았죠? 알면서 그것을 넘기면은 갑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등기를 청구했죠? 했는데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안 상태에서 수용이 됐죠. 그럼 그 보상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상청구. 이 대상청구는 어디에서 또 하나 나오냐면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가 면 채권법에 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순서 봐봐. 순서 박스만 보면 돼. 순서 박스만 보면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를 행사하고요, 이번에 수용이 된다. 수용이 이행불능이에요. 보상금이 나온다. 그럼 을은 갑에게 수용 보상금 반환을 한다? 청구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2번이 빨라요? 1번이 빨라요? 1번이 빠르죠? 그러니까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을은 갑에게 뭐를 행사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요, 등기부 취득쇼를 잠깐 한번 봐봐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 취득쇼를 봤잖아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쇼라는 것은 뭐냐? 이 등기부 취득쇼에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되어 있죠. 이 등기는요, 등기는 유효인 등기,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라도 관계가 없어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등기는, 원래 등기는 여러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안 해요? 공신의 원칙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원래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그 다음 사람은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해가지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 사람한테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등기부취득쇼는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뭐다? 우리가 이중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인 경우 안 되고요. 대장에는 토지가요, 분필이 안 됐어요. 분필이. 그런데 등기부에만 분필이 된 거예요. 분할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중 보존 등기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다. 그런데 등기부 취득쇼는 점유 취득쇼에 비하면 너무나 논점이 적어가지고요, 단일 문제로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다른 시험에도.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 취득쇼가 나오면은 지문으로 몇 개 뜰 수 있거든요. 지문.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래서 이제 보는 거죠. 자, 등기부를 보면 이런 것이죠. 등기 보면요, 자, 1번에요, 갑이에요, 소유자가. 그런데 2번이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그럼 위조해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요, 병한테 팔고요, 병은 또 4번 정한테 팔았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6년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4년간 등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무효잖아요. 그러면 나도 무조건 등기가 무효고 얘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정도 무조건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위조인지 모르고 진짜 등기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등기에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 그런데 특별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여기 봐봐요, 병의 등기가 6년이고 정의 등기가 4년이잖아요. 이 두 개를 합하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간 등기가 되어 있고 1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한다면, 점유를 하죠? 그러면 이 정이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등기하지 않고 즉시로 소유권 취득할까요? 우리가 아까 점유취득쇼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등기가. 그냥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앞사람까지 이건 두 개를 합한 거잖아요. 이걸 점유하고 등기를 승계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반드시 승계할 필요가 없이 한 사람의 것이 몇 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사람은 아버지예요. 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포괄 승계 상속이잖아요. 두 개를 합해서 10년이 돼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을 것까지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그러면 얘는 5년이고 4년이고 얘는 1년이야. 1년, 5년, 4년 합해서 10년. 그러면 돼 안 돼? 그것은 왜 안 돼? 응? 우리가 무슨 점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우리가 점유하죠. 점유는요,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원 점유, 그 다음에 공인한 점유로 몇 년? 20년이죠? 20년.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무슨 점유? 선의 점유, 무슨 점유? 무과실 점유. 그래서 모두 몇 년 있어야 돼? 10년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세 가지만 있으면 돼. 그러면 20년이에요.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몇 년이다? 10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때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거예요? 점유에 관한 거예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선의 무과실은 등기부 취득시만 있는 거잖아요. 점유 취득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등기에 관한 거 그러면 큰일 나. 눈이 없어? 점유 돼 있네. 알겠죠? 이것은 가장 중요해.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라고 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증명한다? 정이 증명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 왜 을의 것을 더하면 안 되냐면, 만약에 을의 것을 더하게 되죠. 을의 것을 더하면 을은 위조에 있잖아요. 위조에서 이 사람의 물건을 점유했으면 이 사람은 선의 점유예요? 악의 점유예요? 악의 점유고, 위조에 있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위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고, 악이다, 선이다, 악이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을의 걸 더하면 절대로 안 돼. 병하고 정권만 더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5번 또 A란 놈이 또 등기소를 또 위조한 거예요. A가 등기소를 또 위조했어. 이놈이 또 위조했어. 위조. 그러면 그러면 이 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A한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이 위조했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는 정이. 왜 정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왜?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했죠. 지금 여기 소유자. 그런데 위조했잖아요. 그럼 여전히 정의 소유자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가 이리 가 있으니까 정은 소유권으로서 물권자 청구와 말소 청구를 해야 되겠죠?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자, 무효인 등기라도 모방하다. 이중무도 등기 안 된다. 별 하나 돼 있고요. 오른쪽에 갑을병정이죠. 그래서 을이 위조했죠. 병하고 정만 더해야 돼. 그래서 몇 년이다? 10년. 등기가 돼 있고 점유가 돼 있고.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선의 무과실이다? 등기가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가장 중요해. 화살표죠. 별 돼 있죠. 그러면 정이요, 즉시 정봐봐. 등기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무가 지금 위조했죠. 무가 지금 위조했잖아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정은 소유자니까 정이 무효에게 줄고 소유권에게 한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소유권에게서 말소 청구를 한다 이런 말이죠. 뭐에게서? 소유권.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취득시효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